미국 서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 캘리포니아주 수도인 로스앤젤레스에서 6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미국 서부를 동서로 가르는 험준한 시에라 네바다 산맥 한가운데 살포시 자리 잡은 요세미티는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알려져 있죠. 연간 방문객 수 400만 명, 재방문율 1위를 자랑하는 요세미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빙하가 빚어낸 신비한 화강암 절벽들의 행렬, 드라마틱한 폭포 시리즈, 하늘 높이 치솟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을 통틀어 가장 귀중한 자연의 보고로 알려진 요세미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미국 서부에서 가장 험준하다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중앙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면적은 3,061평방킬로미터. 미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비슷한 규모지만 로드 아일랜드 주보다는 넓은 면적입니다. 요세미티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모두 5개가 있는데요. 방문객들은 주로 이 남쪽 출입문을 이용해 요세미티로 들어갑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1년 내내 개방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남쪽 출입문을 통과한 방문객들은 요세미티 중심부로 향하기 전 대부분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메리포사 그로우브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자이언트 세콰이어들의 집단 서식지입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보통 키가 50m가 넘고 직경이 5m 이상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왜 나무 이름에 자이언트란 수식어가 들어가는지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죠.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나무는 그리즐리 자이언트 세콰이어. 높이 61m, 직경 8.5m에 달하는 이 나무는 나이가 2,700살로 아마 지구상에 현존하는 생물체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생물체일 겁니다. It makes me think of the verse in the Bible that says that human beings are but a breath of air or a flower in the field that withers. Just the awesomeness of nature and the amazing ability to sustain life over time. 메리포사 그로우브에서 자이언트 세콰이어의 신비로움에 흠뻑 젖었던 사람들은 본격적인 요세미티 탐사를 위해 남문 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 와우나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등장하는 전망대 터널뷰 포인트. 저 멀리 요세미티의 랜드마크인 하프돔이 머리를 내밀고 있고 좌측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강암 덩어리 가운데 하나인 엘 캐피타니, 우측으로는 커시드럴 봉우리와 브라이덜 베일 폭포 등이 펼쳐져 있어 요세미티 밸리에 대한 최상의 경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요세미티의 비경을 감상하기 위해선 요세미티 밸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요세미티 밸리는 요세미티의 거대한 화강암 절벽들과 아름다운 폭포들로 둘러싸인 채 공원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총 면적 18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초원지대를 말합니다. 밸리의 한가운데로 수억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머세드 강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어 운치를 더해주는 곳이죠. 요세미티 밸리는 요세미티에선 보기 드문 평지인데다가 다른 어떤 곳보다 놀라운 경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80% 이상이 이곳에 머무르다가 돌아가는 요세미티 여행의 허브입니다. 요세미티 밸리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은 것은 역시 하프돔. 원형돔을 절반으로 잘라낸 모양의 거대한 돌덩어리죠.
이 신기한 모양의 화강암은 요세미티의 랜드마크가 됐는데요. 요세미티의 경관을 압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신비로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돔의 높이는 해발 2,700m. 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양파 자르듯 반으로 동강 내버린 힘은 빙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프돔과 더불어 요세미티의 웅대함을 더해주는 것은 엘 캐피탄. 흔히 엘 캡이란 애칭으로 불리는 엘 캐피탄의 높이는 해발 2,300m. 밸리 밑바닥에서 솟아나온 높이만 1,100m. 쉽게 그 규모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63빌딩 5채를 수직으로 세워서 요세미티 밸리 위에 얹어놓았다고나 할까요? 이 수직의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는 거벽 등반이란 전혀 새로운 장르의 등반 분야를 탄생시켰습니다. 언뜻 육안으로 봐서는 발견하기 힘들지만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미처럼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엘캡을 힘겹게 올라가는 암벽 등반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반가들은 식사와 휴식, 잠은 물론 용변까지 바위에 매달려 해결하며 정상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엘캡은 요세미티를 단박에 전 세계 암벽 등반의 성지로 만들어버렸죠. 요세미티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는 바로 요세미티 폭포. 낙차 740m로 북미에선 가장 높은 폭포고 세계에서도 5번째를 자랑하는 규모죠. 그 웅장한 크기 때문에 요세미티 밸리에선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이 폭포는 모두 3단으로 나뉘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낙하합니다. 요세미티의 폭포들의 행렬이 풍성한 이유는 만년설 덕분에 고산지대로부터 끊임없이 수량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글레이셔 포인트에서 바라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모습입니다. 시에라 네바다란 눈 덮인 봉우리란 뜻을 가진 스페인어죠. 시에라 네바다의 봉우리들 위에는 한여름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지난 겨울 내린 잔설들이 두터운 얼음을 형성하면서 쌓여 있습니다. 요세미티는 겨울에 연 강수량의 80% 이상이 집중되지만 겨울에 내린 눈들을 이렇게 두터운 얼음으로 가둬놓고 1년 내내 조금씩 수량을 흘려보내 여기저기 폭포들을 만들고 은빛 호수와 개울, 강들을 눈 녹은 물로 가득 채우게 되죠. 요세미티란 인디언 말로 그리즐리 베어, 즉 회색곰을 뜻하는 말입니다. 현재 요세미티에는 그리즐리 대신 약 500마리의 블랙베어, 즉 흑곰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덜 붐비는 요세미티 북부에서는 종종 곰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가에서 곰을 발견하면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동물원이 아닌 야생 상태에서 곰을 관측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묘한 흥분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죠. That's what we came here for, so to try and spot a bear like we were talking about in the car on the way here, and we see one, so we're very happy because it's obviously unique to this area is that type of bear, so yeah, very happy. 곰을 제외하면 요세미티에서 가장 흔하고 인기 있는 동물은 뮬디어, 즉 노새 사슴이죠. 굳이 외진 곳을 찾지 않더라도 해질 무렵이면 공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동물이 뮬디어입니다. 이 녀석들의 넓게 퍼진 귀를 보면 왜 이름이 노새 사슴이 됐는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녀석들은 무더운 한낮에는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질 무렵 매도우에 나와 풀을 뜯습니다. 요세미티에는 이 밖에도 80종의 포유류와 247종의 조류, 40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어 그야말로 야생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요세미티의 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단연 화강암입니다. 그러나 화강암을 지금의 특별한 경관으로 조각한 힘은 바로 빙하였습니다. 빙하는 거대한 무게와 차가운 온도를 통해 외관상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화강암 지대를 절묘하게 잘라내고 깎아냈죠. 100만 년 전부터 닥친 빙하들이 요세미티 전역을 1200m 두께로 가득 채웠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밸리를 U자형으로 넓게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에라 네바다 정상에서 발생한 빙하들은 계곡들을 내려오며 깎아내려 수직의 절벽들을 만들었고 경사진 지류들은 폭포로 변해갔죠. 학자들은 시에라 네바다의 빙하기가 적어도 3번 이상 확장과 퇴각을 되풀이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세미티 밸리 입구를 빙퇴석, 즉 빙하가 만들어낸 암석 파편으로 막아버려 요세미티 밸리는 수천 년 동안 호수로 존재했습니다. 그때 호수의 깊이는 무려 600m. 호수 밑바닥은 퇴적물로 쌓이기 시작했고 밸리의 둑이 무너지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평평한 계곡의 바닥으로 변했습니다. 드디어 요세미티 밸리에 초원이 만들어진 것이죠. 결국 요세미티의 비경을 만들어낸 조각가는 빙하와 물과 시간이었던 셈입니다.